네, 뉴욕 에르메스입니다. 최근에 올리는 영상 중에 한민족 세계사라는 거를 몇 편을 올리면서 이 백제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많이 심층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영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한반도에 있었던 백제가 이제 일본 땅에 와서 일본 땅에서 이제 또 다른 백제를 이제 경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국호를 그냥 오에라고 하는, 그리고 오에가 이제 발전해서 야마토라고 하는 정권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가 생기게 되지만, 그 과정 속에 모든 그 지배층과 또 운영자들이 우리 조상들이었다, 특히 백제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근데 이제 좀 더 심층 들어가서 보면 사실은 이 일본 내에서도 우리 민족 간에 굉장한 각축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한반도에 있었던 세 개의 나라, 가야까지 합치면 네 개의 나라에서 일본 땅으로 넘어온 사람들 간에 경쟁 구도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백제계가 이제 전체 정권을 쥐게 되는 과정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구려 신라계들이 이제 정권을 쥐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지만 결국은 이제 백제계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있지 않았던 직급 체계가 있어요. 행정 체계, 행정에서 그 권력 그 랭킹을 매기는 데 있어서 상층부에 있었던 사람들 직급이 전혀 소개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천황제도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천황이 모든 권력을 쥐고 이제 국가를 통치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천황제도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리고 712년에 고짓기가 나오고 720년에 니혼쇼키라고 하는 일본 서기가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가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내용들은 다 백제인들이 만들어 온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력 상층부가 모두 백제계들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백제계의 권력층이 자리를 공고히 하기까지는 신라계나 또 고구려계, 가야계의 그 세력 다툼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구조로 보면 돼요. 이렇게 천황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천황가 되게 하는 과정 속에 호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호족들이 대개 이제 고구려, 신라, 가야, 백제계가 되는데, 그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직급 체계에서 한반도에는 있지 않은 일본에만 있었던 직급 체계들이 있는데,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용어가 뭐냐면 무라지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무라지. 아예 몇 가지 용어를 얘기해 볼게요. 무라지라는 그런 관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미라고 하는 관직이 있어요. 오미. 신하 신자를 써서 오미라고 얘기를 하고, 또 배라는 직급도 있어요. 배. 모노노베 씨가 있는가 하면 야마베 씨가 있고, 그런 배라는 그 명칭도 있고, 숙구네라는 게 또 있습니다. 숙구네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행정관인데, 그래서 그 역사서에 보면 그런 명칭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 이 사람들은
호족들일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보면 대충 맞아요. 예, 이 호족들이 이제 천황가와 뭐 때로는 연맹을 하고 연합을 하고 때로는 이제 등을 쥐고 이제 천황가를 없애려고 하기도 하고 또 이 자신들의 딸들을 이제 입적을 시켜서 이제 천황가의 계보를 잇게 하는 그래서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그것을 구분해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 갖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거기 등장하는 그래서 그 이름을 들으면 이 사람은 백제계였다, 이 사람은 고구려계였다 또는 가야계였다라는 것을 이제 대충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천황가와 호족들 간의 합종 연횡을 통해서 천황계보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억지로라도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만세일계다 그래서 천황가는 끊임없이 한 계통으로 쭉 이어져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실제를 들여다보면 뭐 이만저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사건 중에 꼭 기억해야 될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을사의 변이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그 후에 오는 진신노란이라고 하는 임진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 1592년의 임진왜란하고는 전혀 달라요. 임진의 난이라고 진신노란이라고 하는 사건은 600년대 말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45년에 후지와라 씨가 등장하는 그 을사의 변, 그리고 그 전에 후지와라 씨 이전에 있었던 호족인 바로 소가 씨 가문과 관련되는 모노노베 씨와의 경쟁 구도에서 일어나는 정미의 난, 데비노랑이라고 하는 그 사건. 그리고 잘 소개되지 않은 내용인데 그보다 그 이전에 고구려계의 무라지가 등장을 하는데 김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 용어를 쇠금자를 써서 그런 무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왕권의 천황가를 좌지우지했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고구려계나 가야계는 또 신라계는 이제 백제계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백제계에도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백제를 세운 두 아들 온조 백제가 있고 비류 백제가 있어요. 두 아들 온조와 비류가 각각 그 수도를 따로따로 정했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살아남은 것은 온조 백제 쪽이고 비류 백제는 결국은 광개토 대왕이 395년에 한반도 거의 남녘까지 다 이제 쟁탈을 하면서 결국은 없어지면서 일본 땅으로 넘어와서 비류 백제 계열이 이제 일본의 야마토 정권의 핵심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결국은 온조 백제의 왕들이 이 일본의 왕을 겸임하면서 결국은 일본이라고 한 나라는 합쳐진 비류 백제와 온조 백제가 합쳐진 왕권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그런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황제가 일본의 천황이 뭐하고 일치가 되냐면 백제의 왕과 일치가 돼요. 왜냐하면 백제에서 그 일본의 야마토 정권의 지배자들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 등장한 천황 계보에서 등장하는 이름들이 사실은 일본 백제의 왕하고 겹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에서 나서 자라서 청년 시절에 일본의 왕을 하다가 이제 백제에 가서 백제의 왕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인물들 중에 특히 400년대에 기억되는 인물들이 바로 게로왕이라든가 그리고 게로왕의 동생인 곤지라든가
그리고 이제 곤지가 키우고 왕으로 만들어내는 동성왕이라든가 또 그 유명한 백제 25대 왕인 무령왕 등은 다 일본에서 나와서 자라고 때로는 한국에서 백제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래서 일본에서 거의 통치자로서 있다가 나이가 차서 이제 백제로 가서 다시 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의자왕입니다. 의자왕. 그래서 의자왕은 우리가 알기는 그냥 굉장히 나쁜 쪽으로 소개가 되고 끝난 왕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 땅에서 그 위에 있었던 무왕이나 그리고 백제에서 무왕이나 위덕왕이나 성왕이나 그리고 무령왕 등은 다 일본 땅에서도 각각 그 역할들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땅에서 나오는 그 고분 또는 무덤에서 나오는 물건들과 일본 땅에서 나오는 특히 야마토 지역, 다시 말해서 오사카, 나라 교토 지역, 그리고 오사카 남부 쪽 이전에 가시하라나 그 야마토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이 고분에서 나오는 것들이 백제의 것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것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백제라고 하는 반도 백제에 있었던 왕권이 일본의 이 야마토 정권의 동일한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700년대가 돼서 선포하기 이전까지는 대부분이 백제의 왕들이 겸해서 일본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것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왕관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또 허리에 차고 있었던 것들, 사용하는 도구들,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쓰던 것들, 동경이라든가 동탁이라든가 또 검이라든가 또 그 장신구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서 나오는 것들이 일본에서도 나오는 이유는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백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 백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백제라는 용어를 제가 쓰는데, 그리고 다 합쳐서 대백제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이유가 바로 땅만 서로 떨어져 있을 뿐이지 그 전체적으로는 백제가 통치했고 관할했던 일본 땅이었기 때문에 그 영역은 규슈에서 시작해서 시코쿠 그리고 혼슈의 그 지금의 오사카, 나라, 교토 그 지역까지 일본을 실질적으로 통치했던 사람들이 모두 백제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물건들이 고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고 옳다 그르다 아니다 기다 그 왈가왈부 하는 것은 참 알 수가 없는 언어도단이고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교육 때문에 그래요. 교육을 국가에서 주도해서 한 방향으로 어떤 의도적인 방향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일본의 사학자들이, 일본 역사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은 그런 역사학자들은 이제 다 없어지잖아요. 죽으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 후대 역사학자들도 그 선배 때의 역사학자들에게 그대로 배웠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처음부터 제로로 놓고 젊은 층에서 제로로 놓고 다시 찾아보자, 다시 조사해보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 오픈을 하고 이렇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면 아마 이거 바로 밝혀질 거예요. 일본이 백제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리고 그 백제의 지배하에 있었던 시기는 최장 11세기에 이르기까지 1000년대 이후 1100년대에 이르기까지도 실질적인 통치 권력에는 백제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어떤 한 방향으로 유도해서 가르쳤고 그것을 주입시켰기 때문에 우리들은 역사 교육을 완전히 이상하게 받은 거죠.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있는 일본인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층들도 그 선배 때에서 잘못된 역사를 가르쳤는데 그걸 모두 진실인 것으로 알고 지금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젊은 층에서 우리 처음부터 백지에서 새롭게 써보자, 새롭게 찾아보자, 새롭게 시작해보자, 새롭게 발굴하고 새롭게 진실을 가려보자라고 달겨 들으면 아마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역사 이야기가 전개가 될 겁니다.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일본 땅에 가서 보면 박물관이나 또 현장 그 유적지 등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보면 이게 같은 나라네 이런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백제나 일본이나 같은 나라였네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일본 역사에 등장하는 독특한 직급의 명칭들 이야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독특한 명칭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무라지라는 직급이 있고 마로라는 직급도 있고 그 다음에 수쿠네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오미라는 이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그 용어들의 그 소유자들이 대부분이 한반도의 도레인들, 왜냐하면 그 용어들을 갖고 있는 직급이 대부분 통치자고 그 다음에 행정관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니라 지배층이었기 때문에 그 용어들은 대부분이 백제계나 신라계나 고구려계가 사용했던 용어다. 따라서 그걸 잘 들여다보면 한글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글이 일본으로 넘어와서 한자화되거나 일본 문자화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용어의 기원, 용어 에티몰로지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